안녕하세요. 차 새로 사셨나봐요. 차요? 네. 네, 이거 펑카로 네. 샀습니다. 이거 뭐지? 네. 이번에 M2를 타면서 뚜껑이 안 열리잖아요. 네. M2 같은 경우에.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거 M2 대신에 뚜껑 열 차를 하나 사왔습니다. 어떤가요? 멋있는데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맛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문 멋있게 닫는 법 알려드려요? 네.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장현입니다. 지금 G87M2를 출고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한 1600km 정도 되고요. 지금 사실 차를 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됐고. 근데 뽀피디님이 벌써 M2를 약간 6기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G4와 상당히 외도 중이고 맛있게 타고 다니고 뚜껑 여는 것도 좋아하고. 여튼 근데 그게 차가 좋은데 뭔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뭐를 말하는지 약간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차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은 단점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단점인데, 오늘 약간 적당히 통행량이 있는 길도 가보고 중고속으로 갈 수 있는 길도 가보면서 타면서 느낀 점들과 단점이라고 또 불릴 수 있는 뭐 그런 소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개는 이제 제 애완견입니다. 이름은 람보예요. 람보. 너 부른 거 아니야? 네 발로 구동이 잡소리는 그만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공기압부터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공기압을 좀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공기압이 말도 안 되게 들어가 있어요. 냉간에 47, 43, 4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이렇게 문 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는 냉간에 35 정도로 일단 맞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타이어 가게나 자동차 정비소나 가서 부탁하고 그런 것도 귀찮기도 해서 그냥 아예 공기압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만큼 빼주면 됩니다. 승차감이 이상하다면 이 공기압도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 컨트롤 34, 이런 식으로 4개를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빼다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 이거 빼기 아까운 독일에서 온 공기 아닌가요? 독일산 공기. 공기는 공짜라서 그런지 많이 넣어주네요. 카본이나 넣어주지 말이죠. 뭐 기계로 한 것만큼은 엄청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정확하게 맞았네요. 이 노란색이 떠 있는 거는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렇게 리셋을 눌러준 뒤에 약간 주행을 하면 아마 공기압이 측정이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구동부터 먼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아무래도 데일리성을 좀 염두에 둔, 뽀피디님이 조금 힘들어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차가 다 타 나와서 그냥 엑셀을 조금 밟아주고 스티어링 휠만 조금만 이렇게 조작을 해주면은 그냥 그런 생각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냥 요 느낌, 요 느낌 자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틀면은 꺾어주는 요 느낌이 사실 모든 단점들을 상쇄하기는 하거든요. 차가 편하냐 안 편하냐 이거는 그냥 이유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차 뭐 서스펜션, 타이어, 뭐 시트, 방음, 뭐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승차감을 결정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때문에 승차감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M2는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뭐 이게 뭐 단단해서 불편하다 이런 건 진짜 하나도 못 느끼겠거든요. 오히려 이거보다 물렁물렁하면 M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서스펜션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M2 같은 경우는 지금 서스펜션이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컴포트 모드도 그냥 다른 일반적인 BMW 엠픽 생각했을 때 그런 승차감보다 당연히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승차감이 요 정도가 공도에서 타고 다니는 게 딱 좋아요. 제가 만약에 뭐 트랙 주행을 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노면에 대한 공포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스포츠 플러스로 당연히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데일리가 가능하게 나온 차인데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뭐 공도에서 스포츠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약간 이게 재밌음보다 불안감이 많이 밀려와요. 노면을 모르는 데서의 공포가 더 많이 느껴지고, 노면을 완벽하게 안다 그래도 공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스포츠 플러스로 놨을 때
이게 이 차체가 너무 민감해서 약간 고속주행 시 요철이 있을 때 너무 핸들에 진동이 오거나 굉장히 노면을 많이 읽어버려서 오히려 그게 재밌음보다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최고로 달리는 모드로 올 스포츠 플러스에다가 벽돌 3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도 서스펜션만큼은 그냥 컴포트로 놓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M1 모드 같은 거에다가 한 번씩 스플 놔주고 서스펜션이 너무 또 안 죽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만 이렇게 가끔 타주는 용도로 그렇게 활용하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딱 적당하게 잡아주면서 딱 편안한 모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일상 주행할 때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 이제 G4랑 승차감을 물어보셨는데 큰 틀은 비슷해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100% 컴포트한 승차감은 아닌데 이 승차감 자체가 뭐 그냥 단단하다? 라고 그냥 정의 내려버리기는 조금 어려운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쫀쫀하면서 약간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 딱딱한 차면은 어른들을 태웠을 때 이거는 차가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타본 F바디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훨씬 단단했었는데 F바디에 비하면은 G바디는 뭐 거의 이 정도면 컴포트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승차감 자체가 너무 좋아졌죠. F바디에 비해서. 미션도 AMDCT에서 ZF 8단으로 넘어왔지만 넘어오면서 뭐 욕도 먹었지만 사실상 결과적으로 트랙 주행에서 기록도 더 빠르고 뭐 이런 토잉량이 있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도 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닐 때는 이런 이피션트 모드에서는 그냥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편안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데서도 이렇게 스티어링을 조금만 조작해 보면은 그냥 차가 내 맘대로 들어주는 거나 이런 느낌이 이피션트 모드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얘가 출력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다른 차들을 추월하거나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네요. 이피션트 모드에서 말 그대로 이피션트 효율이 좋은 모드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밟을 때도 굉장히 스무스해요. 그냥 담력 같은 것도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차감이라는 건 개인차가 많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편하다 그래도 이런 응답성 같은 거는 차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 약간 렉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터보 렉이고 뭐 핸들도 제가 좋아하는 게 꺾었을 때 바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약간 반응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자체가 재미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과 동시에 그 부분이 약간 아무래도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예민한 거에서 힘듦을 느끼는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런 차를 많이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기름통이 52리터인데 기름통이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주유소를 엄청 자주 가게 돼요. G4도 기름통이 52리터잖아요. 그래서 기름통이 똑같은데도 얘는 조금 더 불편한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비가 아무래도 덜 좋으니까 M1, M2 모드 누르고 스포츠 주행을 해보면은 연비가 막 7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km, 6km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엄청 발코나고 다니면은 얘도 뭐 12km, 13km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나와도 아무래도 그렇게 뭐 발코나면서 다니려고 한 차는 아니다 보니까 연비는 솔직히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거든요. 6기통 치고. 근데 아무래도 이런 차를 타면 조금 밝게 되고 빠릿빠릿하게 다니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연비가 괜찮은 편인데 기름통이 너무 작다. 그래서 주유소를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조금 귀찮음이 있고 주유소를 보이면은 약간 습관적으로 넣게 돼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저번에 말씀드린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그냥 기본 일반 패들 시프트랑 똑같고 요런데 그냥 카본 빠진 것들. 근데 요거는 뭐 튜닝으로 가능한 부분이지만 사실 뭐 이거 뺀다고 뭐 얼마나 원가를 절약할 수 있다고 뺐는지 좀 아쉽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전벨트 같은 경우 아무래도 컨버터블 같은 차들은 뒤에서 이렇게 찡 하면서 나오는 기능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안전벨트가 착용할 때 편한데 저도 시트를 조금 뒤로 밀어 놓는 편인데 얘는 이렇게 뒤에까지 쭉 뻗어가지고 안전벨트를 해야 돼서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차가 조금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괜히 더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차를 워낙에 좋아하고 특히 M인데 사실 이거 안 좋아하면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BMW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차니까 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또 만족도를 느끼는 게 뒷자리가 뭐 사람이 타고 이런 걸 떠나서 2인승 차 좀 타보신 분이면 아실 거거든요. 뒷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잠깐이지만 태울 수 있고 짐 같은 거라도 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정도만 돼도 활용도가 엄청 높아요. M2에다가 뒷자리에 누구를 태우려고 이 차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아까 토익량이 있는 도로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그냥 저 다닐 때도 저는 뭐 워낙에 이런 그냥 모든 밟을 때 이런 약간 회전 질감이고 뭐고 다 그냥
이런 걸 약간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급브레이크 상황에서도 괜찮습니다. 제동력이 그럼 엄청 좋아요. 차가 귀찮아서 공기압이 조금 많은 상태로 다녔었는데 공기압 설정하니까 확실히 좀 낫긴 하네요. 괜찮네요. 공기압 좀 조정하니까. PD가 지포와 좀 상당히 외도 중이라 가지고 M2를 저를 계속 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힘듦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좋죠.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같이 좀 즐기고 싶은 마음에 가끔 그래도 뽀피디님이 좀 속도를 가끔 좀 즐기세요. 저번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호 딱 초록불 딱 되고 쭉 가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M2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길들이기도 있지만 얘가 아무래도 후륜이다 보니까 끼익 하고 DSC 걸리고 약간 출력 제한 걸리는 거를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고 편하게 쫙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사실 원래 후륜은 그 맛 때문에 타는 건데 후륜차를 안 타봤다 보니까 사실 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츄라 칩을 해서 뭐 290마력 이렇게 될 텐데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딱 놀기 재밌는 정도의 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공도에서 데일리로 타고 왔다 갔다 타고 재밌게 조금 가끔 쏠 때 쏘고 그렇게 다니기에는 200마력 후반대 300마력 초반대인 차들이 좋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걸 요즘에 M2를 타고 다니면서 많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륜으로 나오는 M3, M4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출력이 좋다 그래도 사륜이잖아요. 얘는 후륜이잖아요. 500마력 가까이 되는 그런 힘이 아무래도 후륜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차가 워낙에 M2 자체가 스티어링 휠도 엑셀 감도 브레이크도 다 완전 내가 조금 건들면은 그거대로 다 이동해 주거든요. 차가 예민하잖아요. 완전 운전자가 하고 싶은 대로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니까 노면도 그래도 당연히 일반적인 차들보다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불편함을 떠나서 이게 약간 운전자를 조금 약간 긴장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운전을 하는데 집중하게 만들고 이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있어요. M2 운전하면 왜 이렇게 덥냐고. 근데 제가 지금은 좀 낮았는데 이게 조금 차가 아무래도 좀 타다 보면 좀 흥분하다 보니까 촥 밟을 때 도파민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몸에 좀 열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운전을 잘하는 그냥 아니라 운전하는 거 좋아하는 일반인인데 초록불에서 급출발하려고 해보면은 출발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타이어 온도가 다 올라오고 당연히 후륜이니까 바로 쭉 못 가죠. 런치 컨트롤은 이제 2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보단 난데 매 신호마다 런치 컨트롤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또 약간 밟을 수 있는 하이웨이가 나왔기 때문에 M2 버튼 놓고 한번 또 주행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인데 힘이 넘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 놓고 하겠습니다. 이런 고속에서 싹 달릴 때 이 그냥 이 완만한 코너에서 미치지 않았습니까? 고속에서 차선 변경도 그리고 이제 딱 제가 여기서 느끼실 수 있는 게 이 엔진음과 배기 변속음은 엄청 좋거든요. 근데 배기 사운드는 아무래도 조금 아쉽다. 안에서 운전자가 듣기에는 이런 사운드나 엔진음 변속음 굉장히 좋은데 밖에서는 거의 소리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이렇게라도 조금 속도를 즐겨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그냥 국도에서는 차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재밌기는 당연히 재밌는데 그 RPM을 쥐어짜며 그런 느낌을 즐기며 타기에는 차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느낌에서 엑셀 반응도 좋고 엄청 좋은데 공도에서는 이제 나 밟는 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추월할 때도 엄청 좋고
M2는 그래도 휠베이스가 짧은 편인데 G바디 자체가 차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고속 안정성도 불안함이 하나도 없고요. 당연히 뭐 M3, M4에 비해서는 고속 안정성은 뭐 약간은 떨어진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당연히 얘는 그거 이상의 이렇게 싹싹 돌아나가는 그 코너링의 맛, 그게 좋기 때문에 BMW에서 그냥 뭐 공도 상황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재밌게 만든 차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차가 잘 나가는 것만이 재밌다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걸 타면서 더욱더 느끼고 있고요. 잘 나가는 건 당연히 좋은데 적당히 운전자가 공포감을 안 느끼게 컨트롤할 정도의 재밌음이 좋은 거라서 차가 이럴 때 약간 진짜 심장이 진짜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차가 긴장을 하게 되고 약간 너무 재밌다 그럴까요? 약간 이게 너무 도파민이 분출되고 막 손에 땀도 나고 이거는 조금 심장 건강에 안 좋은 차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좋아요. 사실 길들이기는 이제 뭐 지금 210km에 6000rpm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차를 얼마 안 탔잖아요. 점점 더 많이 타면서 M2를 잘 익혀보고 이 정도 가격대에 사실 M3, M4랑 동일한 엔진 미션이 들어간 거잖아요. BMW 6기통 엔진 중에서 제일 좋은 S58 엔진을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예쁜 컴팩트한 차체에 들어가 있는 차를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성비의 차 같거든요. 신차 기준으로 뭐 9천만 원은 되니까 당연히 엄청 뭐 저렴한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냥 이 차의 구성 자체가 이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 된 차를 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차를 새로 사서 저한테 타라고 이렇게 주는 뽀피디님한테도 제가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나 그거 차 싫어 짜기 타 그러면서 준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완전 새 차를 이렇게 주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센터 길들이기 점검 갔다가 배기 튜닝까지 원코스로 하고 오려고 호피디님이 이제 예약을 해두셨고 튜닝도 다른 것도 하려고 뭐 이것저것 사놓은 거는 있는데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어지는 튜닝기와 주행기 재밌는 브이로그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구실 것 같습니다. 굿!